안녕하십니까. 중3 신사고 국어 1-3단원 양반전. 근데 이제 갈래는 이제 종류인데 한문으로 썼겠죠. 박지원이 썼으니까. 박지원 진학자. 박지원. 허생전하고 양반전. 근데 한문으로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쓸 정도면 이게 유명한 재상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비주류겠죠. 그러니까 소설도 쓰고 그러죠. 근데 이제 한문으로 단편소설로 쓴 거를 한글로 해석을 해놨겠죠. 근데 이 양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풍자예요. 비꼬는 거. 풍자는 비꼬는 거고, 골개는 말에 뼈가 있어서 살짝 비틀면서 웃기게 얘기를 하면서 말장난 정도 뭐 이런 것도 돼 있고, 해학은 순박하게 순수하게 웃는 거고, 뭐 전통의 미에 해학, 풍자, 골개 이렇게 나옵니다. 시조나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제재는 이제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게 팔til제라 중심주. 이게는 소재예요. 재료, 글감. 근데 양반직을 매매했대요. 양반직이라는 건 이게 족보를 사고 파는 거예요. 족보를. 평민들이 돈을 벌으면서 양반 족보를 사서 이 뒤에다가 자기 이름처럼 해갖고 이렇게 올려요. 이어서. 그렇게 하면 어수선한 시대에, 그쵸? 가짜 양반처럼 족보 있다 하면서 양반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직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가난한 양반들이 세금을 밀리면 이게 이제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족보를 팔아버려. 그럼 족보를 팔면 이 사람은 가서 또 족보 새로 돈 주고서 이거 새로 만들어 달라고 종중 가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양자로 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는 종중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인정받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은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국사로 설명을 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반인 것처럼 하고 행세를 하는 것 뿐이겠죠. 그러면 양반이 뭐냐? 양반은 무반과 문반인데, 원래 조선시대에는 양천제에서 양인하고 천인 이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이제 천인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고, 이 양인이 이 양반, 문반과 무반의 양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관리랑 평민이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 다음에 천인이 이렇게 네 개에서 나뉘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양반의 허례, 허식, 뭐 허허하고 예식에 있어서 허례, 허식, 아니면 예의나 예절이나 모습, 예와 악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이 할 기본 도리의 방식을 말한 거예요. 예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의 방식을 말한 거죠. 양반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나, 양반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정신. 이게 이제 18세기 초니까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가 문란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막 피난도 다니고 뭐하고 집안도 풍지박살 나고 하면서 어느 집에서는 대도 끊기고 하니까 그냥 족보도 만들고 어디다가 주워다가 팔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있긴 있는데 이게 공허해진 이유는 양반 자체가 이게 땅이 원래 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양반을 제대로 이어지려면 양반이라 하려면 3대 이상 벼슬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대 벼슬을 안 하면 몰락한 잠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잠반? 쇠잔할 자네가 잠반? 뭐 지방에 있는 양반을 향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벼슬을 해야 돼요. 양반을 하려면.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잠반이 돼서 몰락을 하면, 이게 농민들은 농사라도 짓는데 이렇게 맨날 이게 땅에서 농민들 농사시키고 마름들한테 일을 시켜서 이 마름이 농민들을 관리를 해서 소작을 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을 게 하나도 없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근근히 살아간다는, 그럴 때 능력이 떨어지니까 공허하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양반으로서의 특권 의식이 있어요. 이게 특권 의식도 있지만 양반이 병역도 안 하고, 그쵸? 여러 가지 양반들이 지나가면 평민들이 엎드려서 인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양반의 권위를 세우려고 양반의 대우를 해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유지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그 의식만 가지고 생활만 그렇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고, 책 생각만 하고, 책만 읽고, 벼슬도 못하고 있고, 생산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공무원 공부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가 꼭 공무원처럼, 아니면 자기가 꼭 그 뭔가 뛰어난 신분처럼 하면 그걸 허례거식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허생전에도 양반의 아내가 양반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구려. 이게 책만 읽으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성이 강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제 무슨가 비틀 때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양반 세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그 면이면 허생애처와 양반의 아내랑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허생애처도 책 읽기 책 읽기 만 열중한 허생한테 너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풍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보면 장차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부자면 변시잖아요. 변시. 저기 이 허생전에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이 부자가 나를 도둑놈으로, 얘는 실질적으로 이래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변시도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허생전에. 여기도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벌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반이 누리는 부당한 특권이에요. 부당한 특권. 특권이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게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 만큼 평민이익이 향상된 거예요. 서민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것이 이게 부도덕하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양반의 모습이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니까 오래돼가지고 이제 특권의식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부당하고 부도덕한 걸 합치니까 썩어서 부패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관찰사도 양반이거든요. 관찰사는 이제 도지사나 마찬가지. 도지사. 어떤 놈의 양반이 관아곡식을 이렇게 축내느냐. 그리고 양반이 관아에서 곡식을 꺼다가 양반이 먹어요. 그러면 이 관찰사가 이 곡식을 꺼주는 대출을 하고 다시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가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돌려받지 못하면 이걸 채워넣어야 돼요. 자기 실적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이렇게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백성을 봐갖고 너무 힘들어하면 자기 재산으로 채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자, 환곡이라고 하죠. 환곡. 곡식을 힘들 때 구워서 추수가 끝나면 갚아야 되는데 이 환곡에 환자를 갚지 못해. 빌려간 거를.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양반이. 이거 자체가 꿔다 먹었는데 무능하다고 풍자하는 거죠. 근데 조금 그래요. 이 땅이 없고 이게 몰락한 양반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은 못하고 관청 꿔다 먹었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면 무능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서 관직에 가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그럼 무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공부를 해서 여기 되면은 무능한 게 아니고 안 되면 무능한 거 이렇게 되니까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거상으로 이 양반이 환공만 못 갚았다라고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근거치를 찾아야 되거든요. 됐나요? 네. 자, 이거 보세요. 근데 실제 이제 사건 진행은 그렇죠. 양반은 환곡의 환자를 갚지 못해서 이게 못하면 옥에 가다 놓죠. 그쵸?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아내는 양반이 무능하다고 빨리 해결하라고. 그럼 해결을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일하라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품을 팔으라고. 근데 농사질 땅도 없잖아요. 땅도 없으면 가서 날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 체면에 양반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꽉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자, 부자가 환자를 갚아주면서 양반 신분제도니까 신분을 사고, 이렇게 이제 양반 족보를 사실은 매매를 하면서 그거 올리는데, 이게 불법인데, 이게 현실에서 이렇게 진짜 사고 파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불법인데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현실에 이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위자를 등장시키는 것 뿐이야, 군수라는. 그럼 저기는 관찰사라고 그러고 군수라고 나왔잖아요. 군수 같은 경우는 뭐 시장급? 근데 이제 큰 군의 관찰사는 시장이면서 이 도 전체를 관할하고 그러겠죠. 군수, 원님, 사또, 뭐 크기에 따라서 관찰사, 뭐 이렇게 방백. 어쨌든 양반 매매 증서를 작성한다. 이거 사고판. 그럼 이게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하느냐, 이게 몰래 이 족보 사고 해나가는데 매매 증서까지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군수가 부자에게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 이런 거를 이 부자가 모를까? 부자가? 알겠죠. 알죠. 왜 똑똑한 사람이 돈 벌고 연구하고 그랬겠죠. 그죠? 다음 매매 증서를 작성해주면 요걸 보고 행동 지침을 보고 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불편했겠죠. 이제 허례허식이 있겠죠. 근데 요 행동 지침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거의 장점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비판할 자격이 없다. 왜 이런 행동 지침이 생겼을까라는 근본적인 마음, 허례허식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 장점을 본 다음에 그러면서도 왜 이 부자는 시대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양반의 행동의 품위가 필요한 곳에서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것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이거를 과장되게 썼겠죠. 양반의 행동의 정신은 뺀 채 행동만 굉장히 과장되게 썼겠죠. 이해됐나요? 부자의 요구로 이게 말도 안 되니까 양반의 권리,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의무겠죠. 지켜야 될 의무. 됐어요? 그럼 요거는 권리를 담아서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의무가 강한 만큼 권리도 강하겠죠. 근데 이 의무는 쓸데없게 보이고 이 권리는 너무 과도해서 도둑놈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였겠죠. 부자가 보기에. 그쵸? 그러면서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양반되기를 거부하면 그럼 모든 양반이 이랬느냐? 이 행동지침이 의미가 뭐고 이걸 얼마나 과장되게 썼느냐를 바라볼 수 있어야 이걸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단순하게 외워버리면 진정하게 이게 책 읽는 재미는 없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그렇죠. 이거 보면 공허하게 매매 증세는 공허하게 탐욕스럽고 허례허식에 빠졌다. 그러면 허례허식이 뭔지. 그러면 이것도 예식이잖아. 허허 비어있지만. 그러면 이 예식이라는 게 뭐예요? 왜 사람들이 예? 부모님 연초에 만나면 엎드려서 절해요? 그거 허례허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식이잖아요. 예식의 마음. 인사할 때 공손하게 하는 마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허한 탐욕이라는 건 이 탐욕. 이것도 뭐 일부 양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양반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특권 권리를 남용하고 남용이 뭐예요? 넘치게 사용한다는 거. 남용할 때 문제지. 서민들에게 횡포를 부릴 때 문제지.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풍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요? 허례허식을 과장되게 써야 되고, 이 사람 논리가 먹히려면 이 특권도 과장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라고요? 굉장히 뻥튀기 해서 써야 자기의
양반의 허례허식을 횡포를 비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존경받잖아요. 그럼 좋은 건데 허례허식을 했으면 존경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평민은 아무리 부유해도 무시받기 때문이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자는 경제력에 맞는 신분. 그러니까 부자가 신분 상승이면 양반들이 거의 부자라는 경우죠. 거의. 이게 드물다는 거지. 서민이 부자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수준이 경제력이 양반 수준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격을 인정받고 싶은 건데 그 자격을 따져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존경받는 부분은 싹 빼버리고 욕먹는 부분만 나타나진 거잖아요. 그 양반전의 풍자는 양반 중에 일부를 희화화, 웃기게 만들어요. 모자란 사람만 나와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만을 극단적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반의 이 극단적인 면이 공허한 관념이고 비생산적이고 그죠?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허하다, 비상정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생산을 하는데 농민은 생산적이고 양반이 돼서 공무원이 국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면 비생산적이에요? 그건 아니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어떤 양반이 있으면 그 양반이 이 동네에 있는 땅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사람이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면 이 사람은 비생산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공황관념이다, 비생산적이다 이런 말 자체도 양반에 대한 풍자를 하기 전에 극단적으로 느려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나타내주고 싶은 게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들 중에서 양반으로서 능력은 없는데 몰락했는데 성민이 교묘하게 그걸 이용해서 신분 제도를 이용해서 서민들을 못살게 구는 만만한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 같은 데 보면 양반 삼형제가 나오는데 봉산탈중에 보면 언챙이고 말꾸지고 새침하고 이렇게 좀 멍청한 양반 삼형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양반이 이렇게 다 멍청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소설의 일부로 극단적으로 이걸 써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능한 양반을 강조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박지원도.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몰락한 아이고 이놈들은 양반으로도 안 채워져. 이 위랑 다르게 하는 요 부분만 타켓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양반이나 이런 건 다 저들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양반전의 전체에 이 매매 증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이런 거 뭐 수행평가를 하면 굉장히 활기 있게 재미있게 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반전이었습니다. 돈산동 동화쌤입니다.